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입니다. 우체국은 낮은 우편 요금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우편 업무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정사업본부의 경영 합리화 방침을 따른 우체국 폐국이 결정되었습니다. 폐국 대상 우체국 이용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국이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수익 창출 방안과 폐국 우체국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대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선 유튜브를 활용한 손편지 쓰기 챌린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체국에서는 이미 유튜브에 적합한 직원분을 통해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손편지 쓰기 챌린지를 시작한다면 우체국에 큰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금융 쪽으로 저는 코로나로 재유행이 심화되었던 작년 여름에도 1년 안에 여행 갈 계획이 96%에 육박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 비용 마련을 위한 적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그 금액으로 여행 갈 수 있는 국가와 관광 명소들을 알림톡이나 SMS로 발송해주고 더불어 다음 목표 금액과 가는 국가를 함께 안내해 고객이 원할 경우 다음 목표까지 적금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적금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또한 여행사와 연계하여 여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해외여행 수요층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상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체국 유지가 어려운 지역의 이용자들을 위해서 저는 출장 우체국 서비스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방문하는 요일과 지역을 지정해서 우편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폐국되는 지역의 이용자들도 충분히 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폭증한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을 금융상품으로 유도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우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우편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서 우체국의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소외 지역에도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걸맞게 게리직이 해야 할 일은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 제공하고 소외계층 고객들도 보듬는 직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잘 하셨고요.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튜브에 손편지 쓰기라는 이런 챌린지를 해보겠다라고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홍보 효과를 노리는 걸까요? 유튜브를 보면 요즘에 댄스나 또는 이슈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다음 사람에게 미션을 넘겨주는 챌린지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늘면서 피라미드 형태로 밑으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체국과 연관해서 이런 챌린지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음, 손편지가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이런 식으로 편지 쓰기를 좀 유도해서 음. 우편 업무의 적자 개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상당히 그래도 일상생활 속에서 바쁜데 손편지를 쓴다는 건 시간이 걸릴 겁니다. 많이 할까요? 통신 수단이 많이 발달해서 손편지 쓰기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바쁜 일정에서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거 맞습니다. 손편지 쓰기가 지금 젊은 세대들의 어떤 이슈나 이벤트 형태로 해서 좀 회자가 될 수 있다면 젊은 세대를 공략하는 데 또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젊은 세대들이 누구에게 손편지라는 거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무나 불특정 다수에게 손편지를 쓰는 거는 좀 시간이 아까울 텐데요. 그 시간이 그래도 좀 가치 있게 쓰인다 이렇게 좀 홍보를 하려면 누구한테 쓰는 게 좋을까요? 부모님에게 써도 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부모님과
편지에서 또 감동을 유발할 수 있다면 음, 요즘에는 큰 이슈들이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퍼지기 때문에 음. 이슈몰이가 될 수 있다면 많이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나 뭐 은사님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해보자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나에게 가장 감동을, 감사한 사람들에게 손편지를 써보자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챌린지 문화를 통해서 손편지라는 걸 많이 쓴다고 했을 때 우체국이 얻는 수익적 측면의 이득은 무엇입니까? 잠깐의 이벤트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라도 손편지 쓰기가 활성화되면 우편에 대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홍보 효과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손편지를 써서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손편지를 그래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뭐 우체통에 넣자는 겁니까? 우체통에 넣거나 창구에서 접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답변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적금이라든지 아니면 예적금이라든지 뭐 이런 금융 쪽으로도 연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융 쪽에 아까 여행 비용을 마련하는 적금, 개인의 목적을 이루어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여행을 했을 때 그러면 이런 그동안에 적금을 했던 그 금액을 나는 깨서 뭐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체국의 카드로 연결되는 겁니까? 적금이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이 되면 해지해서 그 비용을 여행에다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적금입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좀 더 큰 금액을 모았을 때 다른 국가로 또 여행을 갈 수 있는 부분을 문자를 통해 이미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또 원하신다면 연장해서 더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적금입니다. 그런 적금을 생각해 보셨다. 그럼 적금을 해지하면은 그 적금을 해지한 금액이 이제 통장에 있겠죠. 네. 그 부분의 금액은 그럼 어떻게 씁니까? 뭐 환전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국제 체크카드를 발급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고객님께서 적금해서 마련한 비용이시기 때문에 고객님이 여행에 사용하는 부분까지는 죄송하지만 아직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하면 더 좋겠네요. 네, 생각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사조서 관련 질문을 하면 우리 우체국이 다음과 같은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적금을 해서 실제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너무 이런 소비 이런 점들이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국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서 개인의 즐길거리나 이런 부분을 찾는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그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보았고, 어,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을 가는 그런 점들이, 나는 적금하기도 정말 빠듯한데 저렇게 가는 게 너무 허탈하다. 뭐 이런 게 막 항의를 하십니다. 이런 경우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우선 이 상품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취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다른 고객님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다른 적금이 있는지 고려해서 고객님께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업무 처리가 신속한 예비 대리직 정은숙입니다. 콜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고객님의 요구사항이 애매할 때에는 탐색 질문을 통해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전달했습니다. 정보를 빠르게 전달한다고 해도 필수 안내사항과 정보에 대한 정확도도 중요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 개인 업무 파일을 작성해 사용했습니다. 불만성으로 인입된 고객도 저와의 1차 상담으로 원만히 전화가 종결될 수 있도록 방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장 최근 근무했던 카드회사에서는 불만성으로 인입된 고객도
오한내로 인한 민원 유발이나 불친절로 민원 발생되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객 상담 업무를 통해서 우체국 창구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고객 서비스 경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직으로 입사한 후에도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직원이 되어서 필요한 곳에 제때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콜센터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실수를 최대한 안 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나의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잠시 생각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네, 콜센터에서 업무하면서 제가 했던 실수는 음,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상담에 좀 집중하다 보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업무를 잘 마치고 저장 버튼을 눌러야 고객님이 원하는 업무가 적용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객의 어떠한 서류 아니면 어떠한 업무였습니까? 서비스를 변경 요청하시는 고객님이셨는데 음, 제가 저장 업무를 누르지 않아서 서비스 변경이 적용되지 않았던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 드려서 사과를 드렸고 음. 나중에 서비스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시 변경 업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서비스를 어떤 거를 주로 하는 고객이었습니까? 무슨 서비스를 하는 조직입니까? 거기는.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휴대폰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업무를 했을 때 부가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신 고객님이었습니다. 부가 서비스 변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수가 있었고 사과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나는 했다 이런 거죠. 네, 자,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셨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그 뒤에는 뭐를 하셨습니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상담이 끝나면 고객님께서 요청하셨던 업무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통화가 종료가 된 후에 이제 고객님이 요청하셨던 업무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창을 닫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그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은 겁니까? 서비스가 누락되는 실수에 대해서는 그 뒤로는 따로 발생됐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 뒤로는 이렇게 그 뒤로는 이렇게 실수를 하진 않았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0년 동안 콜센터에서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어째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계리직으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이들을 낳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원치 않은 상황에서도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제 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원했고 그래서 계리직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건 너무 개인적인 이유 같은데요. 우체국에 오셨을 때 그럼 지원자님을 우리 우체국은 어떻게 그래도 좀 활용하고 응용하는 게 우체국의 보탬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통화를 하면서 동시에 전산 작업을 하는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업무 처리를 좀 신속하고 빠르게 해서 대기 고객을 어,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또한 민원 응대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시는 고객님들에게 빠른 사과와 대안 제시를 해서 최대한 큰 불만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잘 상담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리직 근무를 이제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 가서 하실 텐데, 이런 점은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좀 우리 고충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창구에서 발생하는 이제 불만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소를 직접 적어달라고 하신다거나 또는 이제 요금이 비싼 부분에 대해서 불만 제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셨던 것 같고 직접 주소를 적어달라고 하시는 고객님들께는 제가 고객님 손을 잡고 같이 주소를 적거나
또는 요금이 비싸다고 하시는 고객님들께는 그 요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그런 부분을 나는 그래도 알고 있다.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님은 어떤 유형의 동료와 근무를 했을 때 가장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밝은 성격의 친구와 근무를 하게 되면 네, 저도 같이 밝아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경우는 저도 즐겁게 항상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유형의 동료만 항상 같이 일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동료와 근무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두운 동료도 좀 가까이 친해지고 하면 그 사람의 또 다른 점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친하게 만드신다는 겁니까?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음, 퇴근 후에 또는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료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업무도 해야 하지만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료이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고 또는 서로 업무에 대해서도 주고받을 수 있는 친밀한 사이가 되면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와의 관계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떠한 우체국의 보탬이 되는 겁니까? 그런 마인드와 그러한 사고가 기본적으로 고객님들을 응대할 때 저 개인의 이제 마음가짐이 좀 불편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게 몸으로 많이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주변의 동료분들과 잘 지내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은숙님. 네, 은숙님은 역시나 면접을 못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딱 어느 정도의 평균치는 와 있으나 하나 정도 그래도 더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실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 질문이거든요. 네, 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을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거 있죠? 네, 그것을 생각하시면 상당히 생각한 분이 됩니다. 네, 알겠죠? 그 부분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에서도 나는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런 유형의 완벽성을 강조하게 되면 모든 면접관은 안 믿습니다. 내가 설령 그렇다 쳐도. 왜냐면 그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되는 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죠? 당연히 실수를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실수를 저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부정적인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겠죠? 그 작은 표현인데 중요해요. 실수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실수를 할 수는 있으나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도록 최대한 내 나름대로 했다가 포인트예요. 네, 알겠죠? 그런 점들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는 늘 나올 수 있는 가장 메인 소재입니다,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꼭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면접관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본 설명은 해주셔야 돼요. 네, 그쵸? 나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해를 충분히 하죠. 나니까. 내가 했던 거니까. 근데 면접관은 그게 뭔지, 그게 휴대폰인지, 차 부품인지, 아니면 뭐 저쪽에 뭐 식물 뭐 그런 건지, 뭐 이런 거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의 이해도를 조금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계리직 지원 이유 있죠? 네, 이거는 제가 아까가 아니라 매번 말씀드리지만, 내 개인적인 사생활은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면접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시간은 너무 아깝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은 다 생략하셔라. 그래서 제가 계리직을 왜 지원했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10년 동안 했던 나의 과거 서비스 이력들이 우체국에 갔을 때 충분히 다음과 같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런 우체국의 안 좋은 점이나 고객들의 불편사항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하겠다. 이를 그래도 최대한 개선하는데 노력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지원 동기입니다.
알겠죠? 그거만 하시면 충분하니까 성향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과 사람 관점에서 꼭 생각을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지금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할 수 있으니까 동료랑 근무를 할 때도 밝은 사람만 계속 근무를 같이 할 수는 없다. 네, 네, 알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나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인정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잘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서 오늘 질문을 다시 한번 답을 해 나가는 게 제일 좋은 지금 하셔야 될 일입니다. 알겠죠? 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누가 하실 겁니까? 우리 은숙님 다음에 제가 해볼게요. 누구십니까? 아, 한연서입니다. 연서님이십니까? 네, 잠시만요. 오케이, 연서님. 네, 준비되셨습니까? 아, 네, 됐습니다. 네, 준비되시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우체국 경우 금융상품의 올해 수익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크게 낮춰 잡았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수익성 악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결 방안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색 우체국 등 다양한 코너를 이용한 우체국 리빌딩. 두 번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맞춤 설계 기능 부각시키고 마이데이터와 함께 개별 앱화시키기. 세 번째, 우체국 쇼핑, 네이밍 공모전 등 유튜브 활용을 통해 홍보하기입니다. 기대 방안으로는 첫 번째, 현재 낡은 우체국을 지역 특색을 살리거나 도심 번화가 경우 상업시설과 어우러진 카페형 우체국으로 400여 곳을 27년까지 재탄생된다고 합니다. 타 금융기관 경우 이마트, 베이커리, 미술품 전시, 팝업 스토어 등 지역 유입에 따른 특정 고객 유입을 위한 곳으로 재탄생하기도 하고 어르신을 위한 코너 등 이색 우체국 안 다양한 코너를 만들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색 우체국 리빌딩 시 다양한 코너를 반영하고 한다면 수익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따 앱 안 고객 맞춤 설계와 자산 관리 서비스 기능을 활용한다면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홍보하고 수익성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해당 기능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어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였고 문의 결과 지금도 바로 확인이 불가하여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알려준 방법으로 접속을 했지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고객님이 보기 쉬운 곳에 위치를 시키거나 9월에 나오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와 함께 개별 앱화나 보기 쉬운 앱화를 한다면 다양한 상품을 고객에게 맞추어 광고할 수도 있고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 쇼핑몰 상품을 타 전자상 거래와 비교를 해보니 가격뿐만 아니라 좋은 상품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체국 쇼핑 이름이 공익적인 느낌이 강해 장점은 있지만 가격이 비쌀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이미 공모전을 통해 1차 광고, TV나 유튜브 등을 통해 우체국 쇼핑을 2차적으로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달 주요 우체국 쇼핑몰 상품을 유튜브 쇼츠로 알려준다든지 우체국 안에 상품을 게시해주던지 전달 이용 고객이나 신청 고객에게 링크나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면 우체국 쇼핑을 광고하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직후 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높은 우체국에서 앞으로 시행될 수 있는 은행 대리업까지 한다면 우체국의 인지도와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함께 시행이 된다면 공익성, 수익성 모두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고객을 위한 진정성으로 우체국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 사전조사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지원자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체국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좀 많이 알아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들을 우리 우체국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원자님께서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내가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저는 그 학창 시절부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금융기관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살려 고객님들에게 필요한 상품이라든지 필요한 니즈를 파악해서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말씀하신 거죠? 네, 하나의 다시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어떤 고객을 가장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고객 일단 창구에서 업무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고객이 니즈를 요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입출금 업무라든지 뭐 계좌 개설이라든지 상품 안내라든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좀 설명을 해달라든지 등등의 이러한 니즈를 이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게끔 저 또한 고객님의 니즈에 맞게끔 상품을 안내를 해드리고 업무를 해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체국에 갔을 때 가장 그래도 내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우체국의 아, 어떠한 부분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체국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체국에는 일단 뭐 우편을 이제 붙이시는 고객님들도 있고 금융 업무를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음. 그동안 제가 이제 경험했던 금융 지식이라든지 뭐 보험 판매를 해본 경험을 살려 고객에게 맞는 그 상품을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을 안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신 거죠. 조금 더 네, 이제 알아봐야 합니다. 뭐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원자님이 어떤 분인지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권을 목표로 통계학과 4년을 보낸 부산청 지원자 한연서입니다. 금융에 필요한 서비스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금융 지식을 키우기 위해 AFPK 자격증 등 금융 자격증 6개를 취득을 하였고 CS 서비스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관련 업무에 역량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업하는 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년 총학생회장, 금융기관 홍보대사, 봉사활동, 논문활동 등을 통해 혼자가 아닌 협업하는 결과 금융기관 홍보대사 활동 우수자 표창장을 수여받았고 논문활동 우수상, 그다음 입사 후에는 직원분들의 서비스 증진을 위해 CS 리더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아르바이트와 증권사에는 달랐지만 고객이 원하는 사항은 바로 고객을 향한 진정성 하나는 같았습니다. 저는 고객을 향한 진정성으로 우체국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든든하고 성장하는 나무 같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자기소개 끝난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인가 이렇게 느꼈는데요. 그러면 지원자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금융 쪽에서의 나의 여러 지식들, 자격증 취득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동안에 조직에서 많이 받으셨던 여러 성과들, 그러면 우체국에 오셨을 때 가장 그래도 이것만큼 먼저 하겠다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편 업무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우편 업무를 먼저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일단 제가 경험했던 금융 관련 업무랑 금융 지식들을 바탕으로 선후배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금융 부분에 먼저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금융기관을 이제 퇴사 후 했던 일이 보험 설계사의 일입니다. 보험 설계사 일을 할 때 이제 고객님들이 가지고 계신 우체국 보험을 보험 설계사분들이 많이 희약하는 걸 봤습니다. 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체국 보험의 특성을 제대로 몰랐던 저도 상태였고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우체국 보험이 굉장히 다양하고 고객
고객의 죄송합니다. 음. 고객에게 맞는 상품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 파트로 가서 금융 업무랑 보험에 대해서 고객님들의 안전 자산을 지켜드리는데 먼저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님께 지원하셨던 우리 부산 지역이죠? 네, 그럼 부산 고객들은 주로 어떤 성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체국의 고객을 중심으로 말씀해 보신다면. 음, 부산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부산뿐만 아니라 모든 우체국에는 일단 우편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 근래에 우체국 방문을 해서 보니 금융 쪽은 솔직히 이제 젊은 계층보다는 나이 드신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이 내정을 하셔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금융 파트를 그래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금융 파트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어차피 우체국을 지원하게 됐던 이유가, 사실 이제 퇴사 후 남편 그 사택 근처에서 시골이었거든요. 그쪽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근무를 할 당시 많이 이용했던 곳이, 많이 이용했던 기관이 우체국이었습니다. 근데 우체국을 가서 이제 맨날 느꼈던 부분이 직원을 보면 저를 상상하곤 했었습니다. 그 직원이 제가 돼서 고객님한테 뭐 상담을 하고 안내하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아 나도 나중에 이렇게 고객님들이 이용하기 힘든 곳에서 불편사항을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룡이 아니더라도 우편을 맡게 된다면 저는 열심히 할 것입니다. 네, 어쨌든 열심히 하시겠다라는 거죠. 네, 그 열심히의 구체적인 예시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만약에 우편 파트에 만약에 배치가 됐습니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단 관련 업무부터 좀 파악을 하고 관련 이제 업무부터 파악한 뒤 고객님이 필요한 필요한 업무를 요구를 한다면 그에 맞게끔 니즈를 충족시켜 드리는 게 가장 제 첫 번째의 열심히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편 파트,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분들에게 욕구를 내 나름대로 충족시키겠다. 그분의 니즈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그게 무엇입니까? 딱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예를 들어 생각하는 음, 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오신 고객님이 계신다면 그 무거운 물건을 함께 들어드리는 것 또한 제가 열심히 하는 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님이 많은 그래도 사회 경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조직 내 성과가 있다면 하나 꼽아 보십시오. 일단 증권사에서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CMS 이제 2010년 하반기 CMS 판매 실적에 대해서 판매를 이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다 같이 함께 판매를 이제 영업지원부분이랑 뭐 고객 서비스 팀 모두 열심히 했었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게 제가 그 판매 결과 CMS 판매 우수 사원으로 뽑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수사원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어떤 행동을 하셨기에 이렇게 우수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다른 분과 똑같이 고객의 눈높이에서 맞춰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조금 더 달랐던 부분은 일단 고객 업무가 시작되기 전 고객님들께 설명할 설명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현관펜에 이렇게 색칠을 해서 고객님들에게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을 조금 더 어, 조금 더 정확하게 표시를 했고 나중에 이제 가입 후에도 고객님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부분에 뭐 작은 종이를 준비해서 뭐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추가적인 서비스라든지 그런 음, 걸 작은 종이에 담아 전달을 했던 저의 작은 노력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여쭤봅니다. 지원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서비스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고객이 만약에 화를 낸다면 고객의 마음을 먼저 알아봐주고 고객에 맞는 업무를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원자님은 그러면 우체국에 오셨을 때, 아, 그래도 나는 이런 점은 걱정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무거운 물건입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도 우체국을 많이 이용했었고 여기 이제 시내 와서도 우체국을 많이 이용하면서 보는 부분이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고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이동 동선이 넓을 경우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뭐 초원 경찰이라든지 직원분이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택배를 포장하는 그 테이블에 그 무게를 다는 기계를 설치해서 바로 옆으로 이동시켜서 무게를 달고 바로 옆에 무거운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이제 팔레트라든지 상자가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원자님이 가장 그래도 우리 조직 생활에서 중요시하는 것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소통인 것 같습니다. 소통이 일단 돼야지 옆에 직원분의 제가 업무를 처리하는 고객한테도 소통해야 되고 옆에 직원분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지만 일의 처리 업무 속도가 난다고 생각도 들고 일 처리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영업 직원분이라든지 다른 직원분들과도 소통이 되어야지만 해당 업무를 요청했을 때 제가 바르게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좀 드릴 말씀은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여기 11시 조는 지금 다른 단톡방에 그 링크 드릴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다음 분 있죠? 우리 11시부터 하시는 분은 다음 조에 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조는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연서님, 네, 연서님이 이번 면접이 몇 번째십니까? 저는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 계리직 면접이요? 아니요, 계리식 면접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필기 점수는 괜찮습니까? 저는 사실 장애 전형이고 필기 점수는 합격 컷으로는 일반 전형 컷으로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쵸? 네, 합격으로는 필기로는 절대 나는 밀리는 거 없어. 이런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시다고 하면 연서님은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십시오. 알겠죠? 지금 기준에서 그 연서님의 이력이 많거든요. 네, 첫 번째, 이런 여러 가지 이력을 그냥 단순히 나열만 하게 되면 안 좋게 볼 겁니다. 물론 훌륭한 거 알거든요. 근데 면접에서는 이 나열한다고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것 중에 거기 진정성이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작은 노력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네, 오히려 이런 점들을 더 부각시켜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표창장, 우수상, 또 우수상 여러 가지들의 이런 나열 형태는 좋지 않다. 두 번째, 어떤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자격증을 취득한 이유가 일단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점들에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 뭐 금융 지식도 좋고 고객의 성향도 좋고 뭐든 좋거든요. 이런 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먼저 역량으로 제시하는 게 일단 좋고요. 일단은 그쵸? 이런 지식을 그럼 우체국에 갔을 때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을 많이 하신 티가 나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에 갔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식으로 저는 할 것까지 알아보았고 그래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우리 면접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초반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뭔가 개인적인 내용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된다. 금융을 맡지 못하게 된다면 이란 물어봤을 때 우편 파트에 대한 건 아직 안 알아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권해드려요. 이건
금융 쪽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금융을 맡겠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분명히 안 좋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나의 목표 성취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가십시오. 오히려 네. 반대로 가십시오. 저는 지금 봤을 때 너무 개인의 성과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조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조직. 그럼 우편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금융 파트에 대한 것도 물론 하고 싶은 마음은 개인적인 그런 나의 바람이지만 우체국에 정말 바쁜 다양한 어떤 업무가 몰려있는 곳은 우편이기에 우편에 가서 이런 우체국의 근무자분들, 우리 선임들을 돕고자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겸손해 보이거든요. 네. 물어봤을 때 어떤 나의 금융에 대한 계획은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답을 하시고 먼저 내가 어필할 거는 그래도 내가 많이 알아봤어요. 라는 부분이 티가 나는 거는 반드시 우편 쪽이 좋습니다. 권해드려요. 이건 제가 면접을 많이 보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가면은 좋게 볼 겁니다. 의외로 정말 역량이 뛰어나고 경력이 화려하고 이런 분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다 합격하는데 정말 이렇게 역량 뛰어나고 성과고 거창한 걸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실제로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연선님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뭐를 잡으셔야 되냐면 하나만 얘기해도 되거든요. 보험 설계사를 실제 하셨던 경험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보험 설계사를 했을 때 고객의 만족을 주는 것 이런 부분은 니즈를 파악하는 것 이런 거는 고객의 불편함으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고객의 안 좋은 점, 우리 상품에 그래도 좀 어떤 게 좋을까 이런 보완점. 그럼 해지를 했다고 했죠. 해지.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보험 설계사로서 당연히 고객의 만족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첫 출발점은 고객이 왜 해지를 하는가에 대한 정보 취합, 이를 통해 어떤 나의 방안, 계획, 그런 부분을 적용, 이게 서비스의 품질 향상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그죠?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금융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편 쪽에 있어서도 반드시 나는 우편 서비스의 내 나름대로의 우체국의 서비스 개선점을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계속 연사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에는 어떻게 해요를 계속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십시오. 스스로. 네. 그러면 계속 뭔가 꼬리를 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지원 사유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은 내가 그동안의 이력을 통해서 우체국에 기여할 수 있는 내 나름의 우편 서비스의 품질 향상, 금융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지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나를 왜 뽑아야 합니까를 많이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 지금 대부분 일단 첫 인트로 정도의 어떤 추상적인 부분까지만 있거든요. 이제 남은 기간에 그 구체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충분하니까 이 부분을 더 생각하십시오. 이런 점들. 그리고 나보다는 항상 동료, 고객, 우체국을 생각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마지막 딱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른 분도 계시니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면접관이 원하는 답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묻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그 내용을 답을 해주시고 이유를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볼까요? 우체국 근무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 나는 이런 점이 가장 걱정된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답변과 이유 이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걱정되는 거는 나 중심이 아니라 늘 고객과 동료가 우선이어야 돼요. 꼭 요것만 기억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결과보다는 과정 다 그렇습니다. 오늘 꼭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연서님은.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도 뛰어나신 분인데. 자, 마지막 누구십니까? 우리 희진님. 네. 네, 희진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희진님,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본론인 기업 방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업 방안을 파트를 나눠야 하는 것으로 알아서 우편 파트를 중심으로 우편 활성화 방안과 속보 활성화 방안 한 가지씩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우편 활성화 방안으로 제재와 친구들 만들기입니다. 타깃층은 어린이와 어린이를 양육하는 학부모, 이모티콘을 좋아하는 MZ세대 공략입니다. 제재는 우체국의 마스코트인 제비를 이용한 깜찍한 캐릭터로 행복한 소식을 전해준다는 제비를 이용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비는 어린이와 MZ 세대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고양이나 강아지, 병아리 등을 이용하고 제재를 주인공으로 하여 제재를 눈에 띄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재와 친구들은 통장이나 체크카드, 택배 상자, 메신저 이모티콘에 적용해 홍보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속보 활성화 방안으로 최신 AI 기술을 도입해 속보 길이 재기입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속보 접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사진을 찍으면 속보 길이를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기술을 우체국 어플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방문 접수 속보 시나 우체국에서 속보 접수 시 카메라를 이용해 속보 사진을 찍으면 AI가 길이를 계산해주면 편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나 펜 등 길이를 비교할 수 있는 물건과 같이 사진을 찍어 상대적인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덧붙여 집에 저울이 없으면 무게를 재기가 힘든데 캐리어를 재는 손바닥만한 저울이 있습니다. 이걸 집배 언니께서 소지한다면 방문 접수 시 간단히 무게를 재고 무게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기대 및 효과입니다. 첫 번째, 우편 활성화 사업인 제재와 친구들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체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좋아했던 캐릭터는 어른이 돼서도 추억으로 남으며 미래 고객이 될 어린이 고객을 평생 고객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학부모와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노년층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여 우체국 홍보를 통해 우체국에 대한 관심이 우편 서비스 사용으로 연결되며 수익성 향상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속보 길이 재는 어플을 통해서 타 택배사가 시행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속보 접수량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간 택배사 역시 우체국 속보처럼 길이와 무게에 따라 비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면이 있는데 우체국 속보보다 타 택배보다 보내기 편리한다면 트렌드에 빠른 현대 사회에서 입소문을 타고 속보 접수량이 증가한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포부입니다. 우체국은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이끌고 모두가 잘 살기 위한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저의 직업관과 부합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경쟁하기 위해 이익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방법은 쉽지만 같이 가기 위해 어렵지만 고민하고 발전해 나가는 우체국의 모습을 보면서 국가 기관이기에 할 수 있는 점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계리직 공무원이 된다면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발전하고 변화된 우체국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칩니다. 그죠? 네, 발표를 네. 마치겠습니다. 자,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편 쪽에 이런 활성화 쪽에 우체국의 캐릭터를 이용하자. 맞죠? 네, 그러면 우체국의 캐릭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기존에 있는 여러 캐릭터들도 있을 텐데 우체국의 캐릭터가 돋보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펭수를 이깁니까? 지금 이모티콘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자인,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상당히 독특하면서 깜찍하거나 귀여운, 눈에 띄는 좀 독특한 방향으로 눈에 띌 수 있게 디자인 의뢰를 하여서 거기서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뛸 수 있는 캐릭터를 선정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관심을 최대한 이끌었다, 이렇게 관심을 최대한 우리 어린이들에게 유발시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우체국은 어떤 수익화를 만들어내야 됩니까? 좋은 것만 일단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우체국에 아까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듯이 공익과 수익을 한꺼번에 그래도 제안을 해보겠다, 기여를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번에 J2 카드가 나온 것처럼 그 캐릭터를 캐릭터로만 알려지지 않고 그렇게 우체국 상품에 체크카드에 그 캐릭터를 적용한다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체크카드에 그 캐릭터를 적용을 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만들고 쉽게
만드는 것과 택배 상자에도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 택배 캐릭터가 적용된 예쁜 상자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우리 개이득 체크카드 이런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실제 우리 제재를 이용해 봅니다. 우체국의 캐릭터를 이용하면 그럼 어떻게 지원자님께서는 그런 네이밍에 공모를 했을 때 어떤 체크카드의 이름을 제안해 보겠습니까? 체크카드 이름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어린이한테 개이득을 할 겁니까? 게이득이라기보다는 게이득은 좀 MZ 세대 이런 화끈한 이름을 눈에 띌 수 있는 이름을 한 것 같고 아이들은 아무래도 교육적인 면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깜찍한 이렇게 뽀로로처럼 이렇게 깜찍한 이런 음. 어조로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아직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님이 생각하실 때 우체국에 실제 이런 다른 택배사와 비교했을 때 더 우편 쪽에 우리 소포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우체국의 신뢰도가 상당한데요. 저는 신뢰도를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최근에 이제 복숭아를 친척분에게 선물을 하는데 어머니께 선물을 하려고 하셨는데 다른 택배사들이 많은데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게 어떨까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택배는 내일까지 확실히 갈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라고 하셨는데 우체국 택배는 믿을 수 있지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정말로 이거를 계속 브랜드화 해가지고 다른 이 경쟁 속에서도 신뢰감을 1등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브랜드화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면접자들이 우리 우체국의 소포, 이 고객분들이 알고 있는 우체국 택배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체국이라고 다음 여러 이런 컴플레인이나 아니면 불만사항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집배원님이 어쩔 수 없이 택배가 약간 손상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9%의 어떤 신뢰도라 하더라도 1%의 어떤 고객의 불만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럴 경우에는 저희 그런 불만 사항에 대해서 이제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고 이렇게 불만 사항이 있었을 시에 이제 상품권을 준다는 등 그런 응대 해보겠다.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다른 택배 서비스는 그런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지만 우체국은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을 좀 말씀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조금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 있게끔 이해해 달라고 그런 방향 이용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계리직 공무원에 지원한 지원자 박희진입니다. 저는 대학병원과 혈액투석실에서 간호사로 9년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직장생활을 통해 성장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병원에서의 경력입니다. 대학병원에서 루틴의 간호 업무에 대해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한정되는 시간 안에서 응급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세우고 빠른 판단과 대처로 응급 상황에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일의 순서를 뒤집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여 업무를 연장시키지 않고 해결하였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인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창구 업무 또한 신속 정확하게 해나가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혈액 투석실에서의 경력입니다. 같은 환자를 몇 년씩 투석하면서 가족같이 지냈는데 환자의 작은 변화도 관찰하고 기록하여 작은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변화에도 반응하여 그 원인을 찾고 환자의 건강이 나빠지는 변화라면 개선하는 방법을 찾곤 하였습니다. 반복적인 업무가 있을 수 있어 기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업무에도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개선점을 찾아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저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나중에 하게 될 보험 업무에도 고객에게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계리직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간호 경력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호 경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 보건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우리 간호직 공무원이 있는데 왜 계리직 공무원이십니까? 네. 제가 아예 이런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에는 이제 여러 간호사를 하면서도 여러 직렬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뭐 병동이라든지 외래라든지 혈액 투석실에도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어하고 환자분들 설명을 드릴 때 좋았던 것이 보험, 어떤 보험, 이 보험 드셨나요? 이건 비급여예요 라고 설명하는 부분과 금융 쪽에 제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과 나중에 보험을 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고 더욱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 계리직 공무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하셨다는 거죠? 이제 업무를 보다가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음. 일을 평생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직렬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쪽으로 나는 계기를 지금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그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보험 쪽에 있어서의 이 환자분들께 설명을 하고 할 때 재미를 느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금융 쪽에 다양한 기업들도 있고 보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왜 우체국입니까? 우체국, 우체국은 말씀드리기에는 다른 금융권은 확실히 금리가 높고 다양한 상품들이 시대에 변해서 정말 급변해서 나오지만 우체국은 금리는 낮지만 확실히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다. 원금이 보장하다라는 장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왜 다른 상품이 더 좋은데 내가 이 상품을 선택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고객분들이 우체국에 온 이유가 일단 원금 보장이 되고 안전하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일단 와서 상담을 받아봐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인지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우체국 상품별로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이 점은 우체국 상품의 좋은 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왜 우체국이라는 겁니까? 이런 원금 보장과 믿음과 이런 신뢰도를 우리 모르는 고객들에게 많이 알려보겠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우체국의 이런 상품의 특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곳에는 없지만 우체국에는 있다. 뭐를 알고 있으십니까? 확실히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공익적인 상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만을 따져서 이익이 되는 그런 상품만 금리를 높이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만을 강조를 하지만 우체국은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공익적으로 이제 뭐 만원의 행복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타 기업과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저렴하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이런 점들을 많이 알리고 가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렇게 저렴하고 그래도 이렇게 취약층을 생각하고 이런 좋은 취지와 다르게 그래도 발생하는 이 고객들의 불만은 뭐가 있다고 알고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아직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도 네, 바로 괜찮습니다. 떠오르는 답변이 없어서 생각해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그냥 생각만 해보시겠습니까? 우체국 보험에 철회율도 있습니다. 철회 아시죠? 네, 왜 발생할까요? 100% 만족을 시키는 상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체국 보험에 철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근데 제가 우체국을 알아보면서 저도 보험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분들이 우체국 보험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타 보험에 좋은 보험이 나왔는데 이쪽으로 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서 타 보험이 아무래도 사- 고객의 어떤 이익이 될 만한 음, 이제 행사성 상품이기도 하고 홍보성 상품을 바로바로 개발해서 그렇게 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그쪽 있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원자님께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아픈 환자분들의 내 나름대로의 의료 서비스를 높였다. 이런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큰 것은 아니지만 음, 환자분들에게 저는 신체적인 감옥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감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똑같은 단어를 하고 똑같은 말을 할 때도 표정과 손짓을 환자분의 마음까지 이렇게 간호해주고 어루만져준다라는 느낌을 풍기고 꼭 딱딱하게 일만이 하는 것이 아닌 환자분들의 현재 기분과 그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여쭤보고 간호해 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정과 손짓까지 하셨던 그 환자분은 어디가 아프셨습니까? 환자분들이 아픈 곳들이 너무 좀 다양했어가지고 하나 꼽는다면 하나 꼽는다면 되게 사소한 건데 환자분들이 이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어, 이제 환자분들의 지금 필요한 물건을 바로 침상 옆으로 이제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도 갖다 드린다든지 환자분들이 굳이 이렇게 제가 이제 정말 환자가 지금 뭐를 필요로 하는지 미리 먼저 캐치하고 음, 먼저 이렇게 침상 옆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다든지 갖다 드린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지원자님께서 가장 그래도 아픈 환자들을 간호했다. 어떤 환자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잠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환자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투석 도중에 너무 컨디션이 떨어져서 이제 침상에서 대변과 소변을 본 환자분이 자주 보시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대변 소변을 봤다고 해서 이제 냄새가 나고 하지만
할머니가 이제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이제 할머니가 수치스럽지 않고 할머니가 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셨다 이런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간호사가 해야 할 가장 기본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호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업무는 일단 전문적인 간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간호 기술을 토대로 환자를 제대로 간호할 수 있고 그 전문적인 간호 기술을 함으로써 환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은 물론 빠른 일을 마무리하고 여유가 생겨서 환자의 다른 것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간호사로서의 기술도 충분히 당연히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환자들의 무엇을 나는 만들어야 합니까? 간호사는. 간호사는 일단 환자를 간호하기에 앞서 환자를 파악하고 환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환자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자, 환자라는 건 어디가 아픈 거죠? 네. 이런 아픔을 간호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환자분들은 일단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신체도 아프지만 이제 정신적으로도 힘드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서비스의 본질을 알고 있느냐 여쭤본 겁니다. 이상 제가 면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부러 제가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간호사 시절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올해 3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아, 올해요? 네. 올해라고 하면은 더 얘기를 잘 하셔야죠. 저는 또 한 10년 전 얘기 이런 얘기인 줄 알았잖아요. 자, 지금 희진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생각하실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아닌 계리직이 왜 계리직입니까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일단 네.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의아하거든요. 간호가 왜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드는 의아함.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어린이 고객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첫 번째 기여 방안부터 반드시 병원 내에 환자를 활용해 보셔라. 병원 내에 이런 아픈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기간에 우리 입원하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소포를 보내는 게 있다든지 뭐 등등 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단순 그런 등기를 붙여야 될 게 많다든지 당연히 이제 의료 혜택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게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라.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조직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부터 생각하셔라. 네. 우편 활성화를 한다 쳐도 정말 장기적으로 아픈 우리 어린이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어떠한 캐릭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뭔가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는 뭐 이렇게 가야죠. 나는 그쵸? 네. 신체적으로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그리고 게다가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까지 있잖아요. 보호자. 네. 환자보다 보호자, 이 보호자가 대부분 가족인데 가족들이 바라보는 이 아픔은 더 크거든요, 사실. 네. 이분들을 어떻게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우체국이.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렇게. 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나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풍성해져요. 알겠죠? 스터디할 때 내가 얘기해도 못 따라한단 말이에요. 네. 알겠죠? 그런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고객층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셨을 때 반드시 메인은 환자부터 출발하십시오. 네.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미 이 정도의 경력자라고 하시면 이 고객들이 항상 뭔가 만족을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사소하지만 불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네. 아프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프니까 막 얘기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당연히 그 당시에는 짜증나고 저 사람 왜 저래 피해가자 그럴 수 있으나 면접에서는 이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점들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이분이 아프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숙도가 필요한 게 우리 간호사라는 직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캐릭터에 입혀야 될 부분은 이건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인데 1%의 불만 맨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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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나는 이런 작은 고객의 불만을 더 관찰하고 캐치한다 이런 것도 좋고 아픈데도 얘기를 안 하는 고객들이 많거든요 우리 환자들은 맞죠? 네. 그냥 참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수치심 이런 거 있으면 참는단 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나는 미리 파악하고 알아야 됩니다. 고객의 작은 표정과 변화, 손짓, 억양 이런 것만 보고도 어떤 점이 불편할 것이라는 걸 아는 그런 직업이 간호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체국 가서도 오히려 나는 더 무언가를 잘 볼 수가 있다는 이런 연관성이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보셔야 될 건 무엇이 있느냐? 반드시 작은 불만을 찾으십시오. 고객의 표정을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고객이 많더라고요. 대기가 길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디테일한 걸 찾아야 돼요, 나는. 네. 그래야만 나의 과거의 성향이 이 우체국에 갔을 때 이렇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응급 상황 속에서 가장 대처를 잘했던 나의 사례가 메인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네. 그러면 메인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부 인력과 함께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여 그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후의 대처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경력이면.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 있어야 되는 게 하나 메인 소재. 두 번째, 고객 만족을 할 때는 아까 투석 환자라고요. 네. 투석 환자의 메인은 반드시 통증이 있어야 됩니다. 통증. 통증. 내 스스로 통증도를 내 나름대로 좀 낮추고자 했던 게 있는가? 왜냐? 자꾸만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인력도 없는데 자꾸만 가가지고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내부의 인력이 늘 부족하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라도 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제일 좋은 거. 환자마다 언제 통증을 느끼는가? 통증의 간격 이런 거 있으면 상당히 디테일한 겁니다. 상당히 디테일한 내 나름대로의 서비스 품질 향상이란 말이에요. 이 우체국이 뭔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 나의 이력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은 아까 얘기했던 간호사라고 하면은 반드시 내가 제시할 최고의 서비스는 환자들의 쾌유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혹시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환자분들이 통증도 요구를 하지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나 먼저 봐달라. 네. 내가 나 먼저 해달라 이런 거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당연하죠. 이거를 주대로 해가지고 응급 상황 해결한 거랑 빨리 해달라는 요거를 주제로 가도 될까요?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본인 기준에서는 가장 아프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본인 중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그런 기준점을 세워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는가. 왜냐하면 저 사람이 봐달라고 해서 해주면은 다른 사람도 또 화나거든요. 네. 그런 중심. 일단 그거는 당연히 이제 환자의 대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지원자님께서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은 이런 환자들의 내 나름의 의료 서비스의 향상, 품질 향상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게 가장 경력자로서 핵심입니다. 핵심. 네. 어떻게 하면 이 아픈 분들을 조금 더 안 아프게 해줄까가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호에 대한 어떤 술기도 있는 것이고 간호에 있어서 이 환자들의 어떤 아픔도 내 나름대로 분석돼 봐야 되고 어떤 환자는 이만큼 했을 때 아프다고 하고 어떤 환자들은 잘 참아서 이때 아프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 어떤 각각의 요구사항이 다 다른 상황을 내 나름대로 어떤 서비스의 표준화를 만들어서 무언가를 했다. 뭐 이런 게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부분이 핵심입니다. 핵심. 알겠죠? 네. 할머니분들 아까 좋은 거라면 그게 아까 메인 업무 할 때 제가 여쭤본 것이 할머니분은 뭔가 수치심 이런 것 때문에 안 얘기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 이후에 수습이 더 번거로워요. 그렇죠? 그런 유형의 고객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이렇게. 그리고 조금만 아파도 난리 나는 분 있어요. 난리 나는 분 있죠? 네, 맞아요. 좀만 아파도 난리 난 죽을 것 같이 막 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유형의 고객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게 각각의 유형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어떻게 나는 내 나름의 표준을 만들어서 하셨습니까? 이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셨을 때 이게 메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어떤 방향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간호사는 더 혼나야 됩니다, 원래. 제가 간호사를 1년에 100명 넘게 보거든요. 예.
간호사만 100명 넘게 봐요. 그래서 맨날 처음에 이렇게 혼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품질 향상을 굵직한 걸 얘기할 뿐이 자꾸만 손 씻기나 아니면 이런 뭔가 안 좋은 뭐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약한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네. 내가 가장 많이 만났던 그 대상자에게 어떠한 내 나름의 이 아픔을 조금 해소하고자 했던 이런 의료 서비스를 주었는가가 메인이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우체국에 왔을 때 보험이 어떤 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시고 뭔가 아픈 암이다 아니면 이쪽에 또 중증도가 높은 것이다 아니면 단순히 만성질환이다 뭐 등등 다 보십시오. 어떤 부분을 내 나름의 의료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다. 알겠죠? 네, 우체국의 알겠습니다. 대부분 다 간단 업무를 하러 옵니다. 간단한 업무. 통장 정리, 입출금 확인 이런 거 하러 오거든요. 네, 나는 그럼 그냥 보낼 겁니까? 아니요. 난 뭐 할 겁니까 나는? 나만의 서비스를 해줄 게 있다면 뭐 해야겠어요? 뭐? 당연히 건강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단순히 보내지 마십시오. 이 면접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겁니다. 분명히 희진님은 오늘 다시 들어보십시오. 제가 얘기한 걸. 알겠죠? 네, 일부 네. 제가 잠깐 쉬는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좀 길게 했으니까 꼭 들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마 방향이 확 잡힐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요 방에서 들으셨던 분들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따 2시에 또 뵐 테니까 오늘 제가 또 녹화한 거 올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 도움이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저쪽에 구경하러 가십시오.